이제 10번 문제 해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구간 0,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 코사인 x 플러스 2x 사인 x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x는 알파와 x는 베타에서 그 값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이 함수는 각각이 다 미분 가능 함수고 곱하고 더해서 만든 함수니까 이 fx도 미분 가능하겠죠. 그럼 미분 가능 함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그 값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극값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뭐가 되겠어요?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맞지? 이거를 알고 우리가 문제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기억을 딱 풀려고 봤더니 알파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미분한 거에다 대입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fx를 뭐 할 수 있다? 미분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f 프라임 x 왜 미분을 해야 되는지도 정당성을 부여해 가면서 미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x고요. 더하기 이건 이제 곱골이 미분이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이번에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 하면은 미분이 완료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게 sin x 더하기 2x 코사인 x가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아야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어떤 친구들은 여기다가 막 0을 대입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0을 대입하면은 이게 0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함수는 정확하게 0,2파이에서만 열린 구간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0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고민하면은 우리가 풀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좋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인데요. sin x는 마이너스 2x 코사인 x고 코사인 x고 양변을 이제 코사인 x로 나누면 탄젠트 x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의 이야기에서 탄젠트가 등장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sin x, 코사인 x 이렇게 분수를 쓰고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코사인 x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어야 돼? 그치. 코사인 x는 0이 될 수가 없겠지. 양변에 나눠줬으니까요. 근데 코사인 x는 언제 0이 됩니까? 그렇죠. 2분의 파이일 때와 어, 2분의 3파이라는 거잖아. 그죠? 이게 지금 x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그래도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 x 값을 어디다가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0이 안 돼요. 여기는 오른쪽에 대입하면 1 되고요. 뭔 말, 왼쪽에 1을 대입하면 1 되고요. 오른쪽에다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왼쪽에 있는 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맞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0이 되니까 결국에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는 어차피 이 식을 만족시키지 못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코사인 x를 나눠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 왼쪽에 있는 좌변은 우리가 탄젠트 x로 해석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지. 아, 선생님, 결국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데? 이거는 y는 탄젠트 x와 y는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x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점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슉,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x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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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아니지 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도 그려야 되잖아요.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그릴 건데요. 이게 요거를 만나도록 하는 이 x값이 여기 지금 우리가 뭐를 구하고 있는 거냐면 미분한 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이거든. 그럼 그 값의 x좌표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요거의 답이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는 가파르게 그려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탄젠트를 이렇게 그렸다 보니까 얘를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서 이 점을,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알파랑 베타는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니까요. 이해되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선생님, 이제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알파니까요. 그러면 기억은 성립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선생님 왜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어, 알파 플러스 파이는 같은 거잖아요. 그지? 이 두 개는 같죠? 왜 같지?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파이에다가 알파만큼 더 가라는 얘기잖아. 그럼 알파가 여기에 현재 있으니까요. 파이가 지금 딱 중간이죠. 여기서 알파만큼 가라는 이야기는 한 칸을 가고, 한 칸을 가고, 그 다음에 요만큼 더 가라는 얘기지. 그러면 한 칸을 가고, 요만큼 더 가서 내려오면은 어차피 어, 여기서의 값이나 여기서의 값이나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케이 됐어. 요 두 가지가 이제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함수값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함수가 대칭형으로 생겼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요 식이 성립하니까 이 친구랑 요 친구랑 같다면 이제 요 친구랑 요 친구랑 같다라는 것도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 gx를 탄젠트 x라고 한대요. 그럼 탄젠트 x 미리 그려놨어 여기다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미분한대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뭘 물어보겠구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알파 플러스 파이, 알파 플러스 파이 우리 아까 공교롭게도 선택을 했었는데 알파 플러스 파이 여기 있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베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누가 더 가파르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완전 가파르잖아요. 그럼 누가 더 큰 겁니까? 베타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니은은 그냥 시작과 동시에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봤더니 갑자기 디귿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 이 디귿에서 막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니은에서 약간 그 기교를 부려가지고 우리가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탄젠트 x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면 뭐죠? 그치, 이게 시컨트 제곱 x잖아. 이해되지? 선생님?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파이와 시컨트를 하면서 사인을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컨트 어디 갔어? 시컨트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베타는 이러한 대소 관계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니은에서 했었으니까 이것도 약간 접선의 기울기랑 비슷한 느낌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접선의 기울기의 느낌이라면 맞지? 알파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런데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기울기로 해석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지?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치? 이게 위에 있는 것들을 분해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파 플러스 파이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빼기에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요것만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따로 노는 경우의 문제도 있지만 연계되는 패턴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기억이 괜히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풀고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탄젠트 알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파이 분의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맞지?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맞지?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2베타는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됐던 거였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베타는 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탄젠트 베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그랬더니 또 어떤 애가 선생님 안 맞는데요? 뭐가? 얘랑 안 맞잖아요. 그치?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요? 그치? 이제 왜 기억이 나왔는지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알파를 아예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도 써놨네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알파 플러스 파이라고 딱 쓰는 순간 이제 보이죠? 선생님 이거는 알파 플러스 파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 알파 플러스 파이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점과 베타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맞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거는 뭐야? 미분한 거에다가 알파 집어넣은 거. 미분한 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거. 여기에 이 접선의 기울기랑 비교를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 알파 플러스 파이랑 같은 위치에 속하다 보니까 함수값도 같고 기울어져 있는 정도도 똑같다 보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비교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 탄젠트 그래프는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완만해지는 형태잖아. 그럼 얘가 좀 더 완만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그지?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크네요. 맞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교육과정에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원과 원이 접한 패턴으로서 이제 지난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있죠? 도형 문제. 그거랑 같은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를 오늘도 가져온 이유는 그 원과 관련된 네 가지 성질을 좀 더 잘 파악하고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무한등비급수의 문제는 언제나 뭐야? 1-R분의 A 그래가지고 R과 A만 찾아먹으면 게임이 끝나는 그런 패턴인 거죠. 그지?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첫 번째에서의 넓이니까 이건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A랑 B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2인 선분 AB를 지름하는 원이 있다. 그리고 원이 있죠. 원호의 중심을 지나고 선분 AB와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개의 점 중에 한 점을 C라고 하자. 이 점을 지금 C라고 했네요. C를 중심으로 하고 A와 B를 지나는 원의 외부와
C를 중심으로 하고 A와 B를 지나는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리겠다라는 얘기겠지? 그렸을 때 원의 외부와 원의 바깥쪽과 원 O의 내부의 공통인 이건 뭐야? 그러니까 파란색 원에는 바깥쪽이면서 원래 그려졌던 원에는 내부인 요 영역에 색칠된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이 색칠된 모양은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건 뭐 중학생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일단 반원의 반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넓이를 제거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넓이를 어떻게 제거시켜주죠? 일단 반원의 넓이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심의 길이가, 3번 AB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AO의 길이는 1이겠죠. 맞지? 그러면 요 반원의 넓이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요 빼지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 요 부채꼴, 이 각도는 지금 얼마겠어요? 각도가 지금 얼마일까? 그렇지. 90도죠? 90도 표시를 해놓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누구나 90도라고 얘기를 하겠지? 하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는 같다는 1번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또 9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45도, 45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여기가 45도, 여기가 또 45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90도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지.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부채꼴의 넓이는 요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루트 2죠. 맞지? 그러면 요 전체 원의 넓이는 얼마야? 파이의 제곱이니까 2파이가 되겠지. 그죠? 2파이를 4등분 했으니까 결국에 여기 이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라는 이 넓이에서 요 삼각형을 빼주시면 되는데, 결국에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루트 2, 루트 2. 그럼 루트 2, 루트 2 곱해버리면 2니까 2를 또 2로 나누면 1이잖아요. 그 1을 제거한 넓이가 바로 요 넓이죠. 그지? 그리고 2분의 파이가 지금 요 전체 부채꼴이기 때문에 전체 부채꼴에서 빼줘버린 것이 바로 그러면 1이야? 그래. 1인가 보네. 그렇지.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래서 답에는 파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현재 1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비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비는 닮은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거 어차피 누가 봐도 닮은비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좀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대한 확대를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연결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길이는 우리가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점과 요 점은 이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했을 때 접선과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작은 원에도 수직이지만 큰 원에도 수직이어서 어쨌든 이 작은 원의 중심과 이 큰 원의 중심을 동시에 지난다라고 하는 성질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 강좌를 참조를 해보시면은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길이를 이제 R이라고 하는 거야. R. 그러면 여기도 R이 되겠지. 여기는 R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그치?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90도니까 루트 2R이 되겠죠. 한마디로 1 플러스 루트 2에 대해서 R을 처리한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유리화를 시켜줘 버리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모는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없어지고 1이 돼서 없어지고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결국에 비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래 1이었었는데 루트 2 마이너스 1로 줄어들고 있지, 반지름의 길이가. 이해되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그지? 그런데 그렇다면 닮은 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친구를 제곱을 해주셔야 되겠지.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가겠죠. 이제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3 플러스 2 루트 2가 3 플러스가 아니지 3 마이너스 2 루트 2죠. 요 계산하면 좀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요 닮은 비, 넓이에 비해서 끝날 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보면은 요 도형이 여기에 색칠이 안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었으면 또 모르는데 이 색칠되어 있는 게 여기도 또 있어요. 두 개고 개수가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가 몇 개예요? 4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 거는 개수가 8개가 생길 예정이겠지. 그러면 넓이는 각각 도형의 넓이는 계속 그 3-2 루트 2의 비율만큼 줄어들고 있는데 개수는 계속 몇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2배씩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해서 6-4 루트 2가 최종적인 공비 R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1-R분의 A를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1-R, R은 6-4 루트 2분의 R분의 A니까 1 처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4 루트 2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요. 유리화를 하면 4 루트 2 플러스 5가 이제 분자에 써지게 되고 이 분모에 뭐가 써지는 거지? 이게 16, 32 마이너스 25 32 마이너스 25는 7이죠. 7분의 4 루트 2 플러스 5 그러니까 5 플러스 4 루트 2죠. 5 플러스 4 루트 2 여기 있네요.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죠. 자, 20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 6월 모의평가에서 21번이 나왔었죠. 21번 문제가 규칙성을 발견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 규칙성 발견하는 문제를 하나 가져와서 난이도도 뭐 이렇게 별로 차이 안 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제 문제를 읽어보니까 길이가 1인 선분 수직으로 만나도록 연결된 경로가 있다. 그러면 이 경로를 말하는구나. 이제 봤더니 여기 이 길이가 전부 다 1로 다 일치하는 그런 느낌의 경로죠. 그 경로를 따라 원점에서 멀어지도록 점의 P의 위치를 나타낸 점 AN을 다음 규칙과 같은 그 방법으로 이동시킨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0는 원점이라고 처리를 해놨고요. n이 자연수일 때 AN은 AN-1에서 점 P가 경로를 따라서 25분의 EN-1만큼 이동한 위치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죠. 점 P의 위치를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 AN이라고 처리를 해놨으니까 처음에 A0는 몇 컴마 몇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0,0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맞지? A0는 0,0이에요. 그래서 A1은 여기다가 n에다 1을 집어넣는 점이니까 A0에서 점 P가 경로를 따라서 25분의 1만큼 이동한 위치에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5분의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 느낌이지. 그러면 이 점은 25분의 1,0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2의 좌표를 알려주셨는데요. A2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버리면 A2라는 점은 A1에서 점 P가 경로를 따라 25분의 3만큼 n에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요. 요만큼 더 이동했으니까 조금 더 이동했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25분의 4,0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A6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 A6는 A6? 그럼 A3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A3는 어떻게 하는 거야? A3는 그렇지. 여기 그 A2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 n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되죠?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25분의 5를 우리가 더해주는 느낌이니까요. 25분의 9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 거야? 봤더니 1,0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x좌표만 증가를 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an 중에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점 P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언젠가 정확하게 딱 가다가 휙 이렇게 멈춰가지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y는 x라는 선 위에 점이 놓이게 될 때, 그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 점의 x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건 좀 너무 쉽지. 딱 보니까 결국에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언제 y는 x 위에 올 것인가가 키포인트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경로가 이동한 거리가 1, 1 해가지고 2일 때, 그 다음에 1, 1 해가지고 4일 때, 경로의 거리가 얼마일 때? 경로의 길이가 짝수일 때 y는 x 위에 멈추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점좌표로 해석을 하기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A1일 때 우리가 경로에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A1은 얼마만큼 이동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 25분의 1만큼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25분의 1만큼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렇지. 25분의 1에다가 더하기 25분의 여기 지금 n에다가 2가 대입되니까 25분의 3만큼 처리가 더 되니까 이렇게 이만큼 이동을 한 거지. 그 다음에 A3가 만들어질 때는 이동거리가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킵을 해두고요. 거기다가 더하기 그치. 여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해버리면 25분의 5가 더해지게 되므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되는데 이게 언제 이동거리가 짝수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 친구를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분모는 언제나 25로 고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맞죠? 분모는 언제나 25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이걸 다 더한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1은 1의 제곱이고요. 1하고 3하고 더하면 2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1, 3, 5를 다 더해버리면은 이거는 3의 제곱이죠.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홀수를 연속해서 더하면 언제나 그 자연수의 제곱이 됩니까? Yes. 그죠? 이거를, 이 성질을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성질인데,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모르고 계셨다면은, 뭐, 수학적 귀납법에서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AN을 이동할 때는 AN으로 점이 이동이 될 때는 25분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N의 제곱만큼 경로를
이동할 것이다라는 거지. 이것이 언제 짝수가 될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이 문제 해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끝났어요. 보시면은 n이 5일 때 처음으로 정수가 될 수 있겠죠? 그치? 25를 약분시키기 위해선 25라고 하는 것은 25는 5 곱하기 5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 n제곱을 했을 때 5가 두 마리가 들어있어야 분모를 약분시킬 수 있고 그래야 짝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겠지. 일단 n이 5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쵸? 1이 되죠. 이동거리가 1이 되는데 짝수는 아니니까 이때는 실패야. 그 다음에 가능한 케이스는 n이 얼마일 때요? 그쵸? n이 10일 때죠. 다른 거는 대입할 필요가 없어. 5의 배수만 대입하면 되지. 그치? 이때 처음으로 짝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동거리가 4가 되니까 짝수가 나오는 거지. 이때는 점에 완벽하게 그 y는 x 위에 그 a4라는 점이 이제 멈추게 되겠네요. a4가 아니지. a10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해봤을 때 우리가 또 15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15는 우리가 제곱이 되면 15는 5 곱하기 3인데 5 곱하기 3이 두 번 있었는데 5 곱하기 5가 분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9가 처리가 되는 느낌이니까 얘는 별로 좋지가 않아. 홀수잖아. 그래서 20일 때 맨 마지막으로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 16이 돼서 결국 이동거리가 얼마가 됐을 때 그렇지. 이렇게 16이 되었을 때가 두 번째로 y는 x 위에 점이 멈추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을 이동하면 어떤 점에 멈춰 있을까요? 보니까 가로로 1, 세로로 1, 가로로 1, 세로로 1, 가로로 1, 세로로 1 이런 식으로 늘어가다 보니까 16이 되면은 가로도 8만큼, 세로도 8만큼 길이를 나누어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8,8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점의 x좌표는 역시 우리가 8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처음에 했었던 그 방법 어떻게 했습니까? n이 1일 때부터 차분하게 대입해서 규칙을 발견했고 그 발견한 규칙을 간단화시켰죠. 경로의 길이라는 요 내용으로 간단화시킨 다음에 여기서도 또 규칙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결국에 짝수라는 패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게 됐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